박윤영 대표는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 데뷔했습니다. 사과부터 했는데요. 먼저 언급한 건 펨토셀 불법 초소형 기지국 해킹 사고였죠.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정보보안 업무와 네트워크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박윤영 대표의 첫 공식 메시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 대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과 구호에 앞서서 보안과 네트워크를 먼저 말했습니다. 통신회사 KT의 기본을 다시 전면에 세운 셈입니다. 취임 당일의 CEO 메시지에는 박윤영 대표의 청사진이 드러나겠죠. 박윤영 대표는 AX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이죠. 2002년은 박윤영 대표가 KT 법인 영업단의 부장이던 때입니다. 이 시기에 박 대표는 틈만 나면 날밤을 샜다고 해요. 8비트 컴퓨터 시절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0년대 물밀듯이 들어온 IT 기술의 범람 앞에서 통신사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인터넷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였죠. KT의 신임 대표가 된 그의 앞에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박윤영 대표는 KT는 물론 한국의 통신업계 발전사를 함께해온 산 증인입니다. KT에서만 30년 넘게 재직하면서 통신부터 AI까지 히스토리를 함께 걸었죠. 또 내부자로서 대표 사수에 도전한 끝에 수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8비트 컴퓨터 시대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AI 플랫폼을 말하는 통신사의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피플앤스토리에서는 박윤영 대표가 걸어온 길을 따라서 KT가 전화망의 회사에서 AX를 말하는 회사가 되기까지의 시간을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더 베레스알 본부 허인우입니다. 박윤영 대표는 포스코의 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뗐습니다. 그 뒤로는 연역의 대부분을 KT에서 만들었죠. 1992년 한국통신의 네트워크 기술 연구직으로 입사한 후에 SK로 잠시 떠났다가 다시 KT로 복귀했습니다. KT 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그룹의 그룹장과 미래융합사업 추진실 미래사업개발단 단장, 또 기업사업 컨설팅본부의 본부장과 기업사업부문의 부문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첫 입사 시기에는 통신사의 주 업무가 지금처럼 AI와 클라우드, 또 데이터 센터 등을 말하던 때가 아니었죠. 전화망과 통신망, 또 초고속 통신 등이 주요 화두였던 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PC통신, 그러니까 프리텔이나 하이텔이 웹 세상과의 가교였습니다. 박윤영 대표는 이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 또 기업 고객 대상 사업 확대 등의 역할을 맡았죠. KT 하면 떠오르는 개인 고객 중심의 통신 사업뿐 아니라 기업 고객 대상의 영업을 경험해 본 것은 큰 자산으로 꼽힙니다. 정통 KT 매니저 B2B 전문가죠. 1962년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통신업계 연구원으로서는 드문 출신 배경을 갖췄는데요. 거대 통신 인프라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기반이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박윤영 대표의 이력을 볼 때 빼놓기 어려운 시기가 5G 상용화 전후입니다. 그는 KT 기업사업 부문장으로서 5G 기반의 B2B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당시에 KT가 내세운 기업 고객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 병원과 공공안전망,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등으로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중공업과의 스마트 조선소 협력입니다. KT는 박 대표가 기업 부문장으로 있던 시기에 현대중공업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요. 인공지능 로봇 개발 등의 협력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협업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박원의 5G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죠. 이동통신사의 스마트 팩토리 고객 유치가 초기 단계였던 시점에서 나왔던 성과입니다. 5G가 개인 고객에게는 빠른 속도의 모바일 서비스였다면 기업 고객에게는 공장과 조선소, 또 병원과 공공망을 바꾸는 인프라였습니다. KT가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업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죠. 클라우드와 IDC도 같은 맥락입니다. 박윤영 대표는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맡는 등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활동했는데요. KT 클라우드는 별도 법인으로 출범했고 최근에는 매출 1조 원에 근접한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박윤영 대표는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표 후보군으로 4차례나 올랐습니다. 2019년 구현모 전 대표와의 경합이 처음이었죠. 최종 2인까지 선발됐습니다. KT 이사회가 구현모 전 대표를 선택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2023년에는 2번의 경합을 치렀어요. 차기
대표 선임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과 압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KT의 지배구조도 도마에 올랐죠. 후보군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그 와중에도 박윤영 대표가 다시 이름을 올립니다. 3월 당시 윤경린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또 신수정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장과 임원문 전 KT 매스 총괄 사장과 함께 숏리스트에 올랐었죠. 7월에는 김영섭 전 LG CNS 사장, 또 차상균 서울대 교수가 박윤영 대표의 경쟁자였습니다. 최종 후보에는 김영섭 전 대표가 상정됐습니다. 2025년 말 KT는 차기 대표 후보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박윤영 대표가 또 한 번 후보군에 들었고, 이번에는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발합니다. 추천 사유를 보면 앞서 소개한 KT맨으로서의 세월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의 경험과 기술 기반 경영 역량을 높게 평가했죠. 디지털 전환과 B2B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냈고 향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적임자라는 설명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윤영 대표의 선임은 발탁 인사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예정돼 왔던 안정적인 내부 카드가 적정한 때에 뽑힌 것으로 볼 수 있죠. 그가 30년 재직 동안 단 한 번의 개파 논란에도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도 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윤영 대표가 바톤을 이어받은 KT는 매출만 28조 원대,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원에 가까운 국내 대표 통신 기업입니다. 단기 실적의 등락은 있지만 숫자만 보면 안정적인 대기업입니다. 하지만 KT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죠. 수익성을 보면 통신 본업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통신 3사의 경쟁 구도는 굳어졌죠.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B2B 사업은 성장 동력으로 거론돼 왔지만 기존의 통신 사업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뚜렷한 수익 구조를 보여줘야 하는 단계입니다. 또 보안 사고도 통신사로서 큰 리스크죠. 박윤영 대표가 취임한 첫날부터 조직 개편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윤영 대표는 대표로서 공식 선임된 당일에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마침 이사회에서도 인사와 조직 개편에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철회하면서 개편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조직 슬림화가 먼저였죠. KT는 기존 임원급의 조직을 약 30% 축소했습니다. 또 주요 부서장도 대거 교체했습니다. 박현진 전 KT 밀리에서제 대표는 커스터머 부문장에 선임됐고, 김봉균 전 KT 엔지니어링 대표는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맡았습니다. KT 클라우드의 대표도 겸직하도록 했죠. 신설된 IT 부문장에는 옥경화 전 KT 기술혁신 부문 IT옥수 본부장, 또 IT 플랫폼 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옥 부문장은 KT 여성 임원 가운데 처음으로 부사장에 승진했습니다. 보안 조직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은 정보보안실로 통합됐습니다. AX 조직도 새로 짰는데요. KT는 AX 사업 부문을 신설하고 AI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AX 미래기술원을 재편했습니다. 박윤영 대표는 4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 데뷔했습니다. 박윤영 대표는 이날 사과부터 했습니다. 먼저 언급한 건 펨토셀, 불법 초소형 기지국 해킹 사고였죠.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정보보안 업무와 네트워크 현장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박윤영 대표의 첫 공식 메시지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박 대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과 또 구호에 앞서서 보안과 네트워크를 먼저 말했습니다. 통신회사 KT의 기본을 다시 전면에 세운 셈입니다. 취임 당일 CEO 메시지에는 박윤영 대표의 청사진이 드러나겠죠. 박윤영 대표는 AX라는 키워드를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AX는 AI 전환을 뜻합니다. AI라는 주인공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AX 플랫폼 컴퍼니라고 말했죠. 그가 말한 무대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또 운영체계, 기술적, 사업적 기반입니다. 그가 당면 과제로 꼽은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겠죠. 사실 당면 과제가 곧 KT의 전반적인 미래 숙제입니다. 보안과 본업 또 AX의 태풍 속에서 신뢰와 성장성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죠. 보안사고 수습은 진행 중입니다. KT의 펨토셀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는 고객의 신뢰를 흔든 사건이었죠. 통신회사는 망을 제공하는 회사이면서 또 고객의 인증과 결제, 개인정보의 흐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보안사고 이후에 KT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기술력 이전의 신뢰겠죠. 통신본업의 재정비도 같은 의미로 필요합니다. AI와 AX를 말하더라도 통신망이 흔들리면 KT의 미래 사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겠죠. 이제 신뢰를 넘어선 사업을 볼까요? AX 사업의 실적화는 필연적입니다. 필요한 건 기업 고객과 공공 영역에서의 실제 계약과 매출, 또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결과겠죠. 내부 출신의 CEO로서 책임 경영인 신뢰와 신사업을 모두 이끌어야겠죠.
박윤영 대표는 KT 안에서만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KT의 조직 문화와 사업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조직을 파악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부 출신 CEO에게 기대되는 조직 장악과 실행력도 뚜렷하게 보여주어야겠죠. 30년의 재직 기간 동안 개파 논란 없이 실력만으로 3전 4기의 신화를 쓴 박윤영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3년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그가 보여준 행보는 화려한 미래 구상에 앞서서 현장 경영과 사과, 또 통신사로서의 기본 되찾기였죠. 기술의 본질을 아는 연구원 출신이자 30년의 KT맨으로서 내부 출신의 CEO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실리적인 전공법이기도 합니다. 보안 리스크를 털어내고 통신본업의 신뢰 위에서 다시 AX라는 새로운 성장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참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박윤영 호입니다.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리더가 단행한 고강도 조직 슬림화가 과연 KT의 재질을 어떻게 바꿀지, 또 KT가 지나온 통신의 길은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까요? 저희 더벨도 박윤영 대표가 이끄는 KT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속 판이 바뀌는 이때 KT는 3대 통신사의 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의 통신사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피플앤스토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